늘 저희 비밀 꿀팁을 아껴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구독자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저기서 예쁜 봄꽃 소식이 들려오는 걸 보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요즘입니다. 어르신들 가정에도 늘 웃음꽃이 활짝 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만큼은 세상 걱정거리 잠시만 내려놓으시고요. 제 이야기에 딱 10분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드릴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생명과 직결된 아주 귀한 정보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꼭꼭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보통 우리가 뇌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얼굴이 갑자기 돌아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것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 심장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이 다리가 먼저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비명을 지른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가수 방실이 씨가 17년 동안이나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그 무서운 병이 사실은 우리가 쓰러지기 전에 이 다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탈출할 기회를 준다는 걸 오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뇌가 아픈데 왜 저 멀리 있는 다리에서 신호가 온다는 건지 좀 이상하죠?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우리가 한 20층짜리 아주 높은 아파트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수도관에 문제가 생겨서 물 나오는 힘, 즉 수압이 약해지면요. 1층보다는 저 꼭대기층인 20층에서 물이 가장 먼저 줄줄줄 약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뇌로 피를 보내는 혈관이라는 수도관이 막히기 시작하면요. 피의 압력이 약해지면서 심장이라는 펌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다리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결정적인 신호, 우리 뇌가 다리를 통해서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을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드릴게요. 한 분은 79, 다른 한 분은 68이셨는데 처음 나타난 증상은 거의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에 따라서 한 분은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고 다른 한 분은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게 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9살 장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상하게 오른발이 말을 잘 안 듣고 질질 끌리는 느낌이 드셨대요. 며느리님이 아버님 요즘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하는 말에 에이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려다가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찜찜해서 곧장 병원을 찾아가셨죠. 결과는요, 초기 뇌경색이었습니다. 혈관이 한 70% 정도 막혀가고 있었는데 정말 하늘이 도우셔서 쓰러지기 바로 직전에 발견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약물 치료만 받으시고 완벽하게 회복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에 10,000보씩 거뜬하게 걸으시면서 동네를 아주 활보하고 다니십니다. 병원비요? 약값 빼고는 단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자, 반면에 68살 박 어르신은요. 왼쪽 다리가 저리고 시린 증상을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파스 몇 장 붙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불과 2주 뒤에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왼쪽 몸 전체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셨고 그동안 들어간 재활치료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시작은 다리가 조금 불편하다는 아주 작은 신호였는데 그 결과는 정말 천국과 지옥처럼 갈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어르신 본인,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딱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 생명을 구하고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아껴줄 다리의 7가지 경고신호.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신나. 아유, 다리 저린 거야 뭐 흔한 일이지 하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2가지예요. 바로 한쪽 다리만,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래 걷거나 피곤하면 양쪽 다리가 같이 쑤시고 저리잖아요. 그건 근육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뇌경색 신호는요.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딱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전기가 오듯이 찌릿하거나 꼭 남의 살 만지는 것처럼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맨발인데도 두꺼운 소미불을 덮고 있는 것처럼 먹먹하게 느껴진다면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거는요, 본인보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보, 당신 요즘 걸을 때 왜 자꾸 한쪽 발을 쓱쓱 끌어?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뇌에서 자, 발목을 들어 올려라 하고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그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발목에 힘이 쭉 빠져서 발끝이 축 처지는 겁니다. 이걸 의학용어로는 족하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한쪽 발만 유독 바닥에 쓱쓱 하고 끌리는 소리가 나거나 신발을 봤는데 다른 쪽은 멀쩡한데 한쪽 앞코만 유난히 빨리 달아있다면 이건 거의 100% 뇌 이상 신호니까 당장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신호 나갑니다. 어르신, 혹시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고 비틀거린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 뇌 뒤쪽에 있는 소뇌라는 곳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바로 이 소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앉았다 일어설 때 잠깐 핑 도는 그런 기립성 저혈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만히 서 있거나 그냥 걸을 때도 계속해서 몸이 기우뚱하고 중심 잡기가 어렵다면 절대 아이고 빈혈인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소뇌 문제를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눈 감고도 잘 넘던 방 문턱에 자꾸 발이 턱 하고 걸리고 멀쩡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뻔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단순히 눈이 침침해져서가 아닙니다. 뇌가 내 발이 지금 바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이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발을 이만큼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덜 들어서 턱 하고 걸리는 거죠. 어르신들께 낙상은 뼈를 부러뜨리고 평생 누워 지내게 할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사고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뇌 문제로 인한 증상은 양쪽 다리가 서서히 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한쪽 다리만 아주 갑작스럽게 힘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힘을 딱 주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만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풀썩 주저앉게 되는 식이죠. 몇 초 뒤에 괜찮아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역시 뇌가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힘든 일을 하고 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잠시 쉬면 금방 멈춥니다. 뇌 문제로 인한 떨림은 달라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한쪽 다리나 발이 미세하게 혹은 좀 크게 덜덜 떨리는 증상입니다. 뇌의 신호 전달 체계에 혼선이 생겨서 근육들이 그냥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정말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하고 교활한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이게 왜 정말 무섭냐면요.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의 증상 중에 하나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1시간 안에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아이고 이제 괜찮네, 좀 쉬니까 낫는구나 하고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하세요. 하지만 이건 절대 나은 게 아닙니다. 큰 태풍이 오기 전에 잠시 나리게는 태풍의 눈과 똑같은 거예요. 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운 좋게 다시 뚫린 것뿐인데 이건 곧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이 올 거라는 예고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미니 뇌졸중을 겪은 사람의 절반이 48시간, 그러니까 단 이틀 안에 진짜 뇌경색으로 쓰러진다는 아주 무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괜찮아진 게 아니라 뇌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라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무서운 신호들을 쭉 듣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나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집 안방에서 매일 아침 딱 3분만 투자해서 내 뇌혈관이 건강한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적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양치질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3가지를 꼭 습관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첫째, 튼튼한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딱 끼고 반동을 주지 말고 오직 다리 힘으로만 5번 앉았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린다면 양쪽 다리 근력에 차이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넘어지지 않게 안전한 곳에서 눈을 딱 감고 30초만 한번 서보세요. 눈을 떴을 땐 잘 서 있는데 눈만 감으면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운다? 그러면 손의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거실 바닥에 있는 장판선이나 타일선을 따라서 10걸음만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모델처럼 완벽하게 걸을 필요는 없지만 자꾸만 선을 벗어나고 비틀거린다면 이것 또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 간단한 3분 점검이 우리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건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막는 거겠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옛말처럼요. 미리미리 뇌의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비결 아니겠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4대 주범이 여기 다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이에요. 특히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계속해서 센 압력을 받아서 약해지기 때문에 뇌졸중 위험이 최대 4배까지 치솟는다고 해요. 혹시 이런 병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아이고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만이 내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참 가슴 아픈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 10분 중에 3분은 안타깝게도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국가 통계입니다. 그만큼 한번 발병하면 정말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방에 그렇게 힘써야 하는지를 이 숫자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만 조금 바꿔도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거든요. 비싼 보약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 시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입 심심할 때 한 줌씩 드시는 호두나 아몬드, 또 음식 만들 때 빠지지 않는 마늘이 바로 최고의 혈관 청소부입니다. 반대로 국이나 찌개에 짠 국물, 기름에 지글지글 튀긴 음식,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우리 혈관을 병들게 하는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루에 딱 30분, 옆 사람하고 숨차지 않게 이야기하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만에 하나 나에게 혹은 내 소중한 가족에게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 4가지 수칙만큼은 꼭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환자가 언제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는지 그 시작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적어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을 막은 피떡을 녹이는 약은 증상이 생기고 나서 3시간, 늦어도 4시간 반 안에 맞아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환자가 목마르다고 해도 절대 물이나 음식을 주시면 안 됩니다. 뇌 기능이 마비돼서 삼키는 능력이 떨어졌을 수 있는데 이때 물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면 폐렴으로 이어져서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급차가 오면 환자가 평소에 먹던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 목록을 꼭 챙겨서 구급대원에게 전달해 주세요.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거든요.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우리 몸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합니다. 특히 다리가 보내는 작은 불편함은 우리 뇌가 주는 마지막 생명의 기회일 수 있다는 점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7가지 신호와 3분 자가진단법 꼭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어르신 본인과 사랑하는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정말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이 생명을 살리는 정보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변 친구분들이나 자녀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건강 꿀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